자, 태양의 활동과 영향, 이것도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태양에서는 전기를 뜬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끊임없이 방출되는데 이 입자의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이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점 수가 늘어나고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며 홍염과 플레어도 자주 발생합니다. 흑점이 많을수록 이때 다양한 태양풍이 현상이 일어나요. 강해지면 지구에서는 극지방에 오로라. 오로라가 많이 발생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 인공위성과의 통신 두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교란 등 여러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풍으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태양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기초로 우주 환경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태양 활동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볼까요? 아까 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홍염이나 플레어 같은 게 폭발하고 흑점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태양의 전기를 띤 입자들, 우리 배웠죠? 전하. 자, 전하들이 우주 공간으로 막 방출돼요. 자, 이런 게 마치 바람과 같이 온다 그래갖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태양풍이라는 용어를 써요. 실제 바람이 오는 건 아니고 이런 전기를 띤 입자들이 태양 폭발에 의해서 지구로 온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풍. 자, 그래갖고 이거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흑점 수가 늘거나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또는 홍염과 플레어도 자주 발생해요. 이때 태양풍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태양풍, 전기를 띤 입자들이 많이 태양에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지구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영향들이 좀 치명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관측을 해야 돼요. 날씨도 중요하지만 이 태양에 의해서도 지구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주환경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태양 활동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해 갖고 미리미리 예보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첫 번째가 여러분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있죠? 주로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어요. 태양풍이 오면서 대기 중에도 여러분 공기들이 있겠죠? 공기 얘네랑 서로 충돌을 하면서 빛을 내요. 그래서 오로라가 생기는데 이때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많이 생겨요. 넓은 지역으로 극지방에. 그다음에 또 어디 위치를 영향을 주냐면 태양풍이 활발해지면은 항로 운항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비행기가 승객들이 방사선에 노출돼요. 항로 같은 경우 주로 이렇게 전파 같은 거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런 태양풍이 날라오면서 이 전파들이 교란되기 때문에 항로를 정할 때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예 운항 자체가 정지돼 버리죠. 비행기가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 자동항법으로 운항을 해요. 그런데 이 자동 장치들이 태양풍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운항 장치를 안 합니다. 또 GPS 장치. GPS 여러분 여기 인공위성들 있죠. 위성들을 통해서 전파를 이용하는데 얘네들도 역시 정보 수신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다 전파를 교란해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 인공위성들 안에 있는 센서들이 태양풍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 한 번 보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10년 이상, 몇 년 이상 쓰려고 올려보냈는데 이 태양풍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주 비행사 같은 경우는 태양풍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고 있어도 이 우주복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전력 분야에도 이런 전기 장비들, 이런 전선들도 다 전파하기 때문에 이런 전파들이 정전사고를 일으켜요. 전력 장비도 손실되기 때문에 이런 태양풍이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우주 예보관 환경하기 그런 거를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114페이지 잠깐 볼까요? 114페이지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태양계 작은 천체들 많이 나와 있죠? 천체들 해갖고, 우리 뭐 해성들도 나타나고, 해성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소행성들이 뭐 부딪힌다. 그래갖고 작은 천체들, 외소행성, 행성, 소행성, 유성들이 있어요. 자, 이때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 외소행성 같은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달보다는 약간 작고 둥근 천체예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냐면은 천해 명왕성 같은 경우는 옛날엔 행성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외소 행성으로 빠졌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에리스 이런 것들 위성도 있고 얘네들 세레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해성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먼지, 물, 여러분 헬리해성 뭐 그런 거 들어봤죠? 이산화탄소들이 돼갖고 천체로 길쭉한 타원을 그리면서 공전해요. 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위를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공전을 해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태양이 뜨거워지죠? 태양이 뜨거워지니까는 이렇게 꼬리들이 이렇게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꼬리들이 많이 생겨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게 태양에 가까워지면 뜨거워갖고 이렇게 녹아갖고 기체로 돼갖고 꼬리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나와 있는 소행성들 있죠. 소행성들은 행성과 달리 모양이 불규칙해요. 여기 보면은 아이고 갑자기 개가 짖네요. 불규칙하고 야 라미 시끄러. 자, 여러분 뭐 개 짖는 소리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수천 개의 소행성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어디 있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막 지구에서 벗어날 때 이런 소행성 때를 막 지나가면서 막 소행성을 피해가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성 같은 경우는 지구 주위를 돌던 먼지나 암석 조각, 얘가 가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에 의해서 마찰해 갖고 타면서 빛을 내는 천체, 각 유성들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뭐 여기 나온 이런 판단들도 잠깐 어차피 책에 나왔으니까 잠깐 볼까요? 이런 유성들은 크기가 작아서요. 보통 다 타거나 가끔 남은 운석이 지표에 떨어지기도 해요. 10kg이 넘는 운석이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행성 같은 경우도 소행성끼리 이제 얘네끼리 서로 충돌하다가 방향이 바뀌어갖고 지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충돌할 수도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전 페이지도 잠깐 판단 볼까요? 자, 외소행성 같은 거는 이렇게 지구처럼 행성처럼 공전하고 있으니까는 충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다른 천체랑 이런 충돌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파편이 지구로 올 가능성이 있고 해성도 여기 나온 것처럼 당연히 궤도를 이렇게 돌긴 돌지만 그래도 지구와 가까워질 경우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조심을 해야 된대요. 자, 그 외에도 또 뭐 알게 된 사실 뭐 보면은 크기 보면은 외소행성이 제일 크고 유성이 작고 해성 또는 소행성이 작은 사이즈죠. 자, 그래서 밤하늘에 얘네들이 좀 보이는 모습들, 그래서 외소행성이나 소행성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관측이 좀 어렵대요. 그다음에 해성은 긴 꼬리가 있지만은 천천히 이렇게 돌아요. 다른 별처럼. 그래서 꼬리들이 위치 모양이 바뀌는 걸 보고 몇 달이 지나면 사라진대요. 유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가끔 봤죠? 밤하늘에 순간적으로 번쩍였다 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뭐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밤하늘에 가끔 밝게 보여요. 이럴 때 주로 이제 관측 시기가 있죠. 그리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느린 것 같지만 멀리 있어서 느리지 실제로는 빠르게 움직인대요. 뭐 이런 사실들을 알아냈다는 걸 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의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